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스입니다. 지난 강의까지는 이제 동명사편에 대한 강의를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이 이 분사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진행해 드릴까 합니다.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동명사하고 형태는 비슷하지만 동명사가 명사적 역할을 했다면 현재 분사는 이제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문장에서 명사적 역할을 하는 동명사냐,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냐를 가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사의 형태에는 원형이라는 것이 있고 현재형이라는 것이 있고 과거형이라는 것이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그 각각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문법적 이론과 그 문법적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언제 어디서라도 다른 선생님의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교재를 사서 혼자 독학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문법 내용과 그 문법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설명, 이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초 문법 중에서 분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준동사 편에서 부정사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고 동명사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분사, 또 더 나아가서는 분사 구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를 보시면 괄호 속에 들어간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문법 문제라고 느끼면 문장을 다뤄야 되겠다. 문장을 다룰 때 우리가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가까이에 있는 뭔가를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빈칸에서 아니지 괄호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것을 이용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the라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관사라고 하는 거고, 관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명사가 나올 때까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1. 만약에 우리가 관사를 이용한다면 명사까지 읽어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만약에 to라는 무엇을 이용하나요? 전치사를 이용해도 역시 전치사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 삼으니까, 두 번째 만약에 전치사를 이용하는 것도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까지를 읽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거라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문장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뭔가를 이용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읽기를 했다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바로 사인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인말이라는 것은 오른쪽을 수식한다. 그러면 지금 사인말이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뭐가 필요한가요? 괄호 속에는 형용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장을 다루기 위해서 뭔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읽기까지를 했고 그 읽기에서 나온 결론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인말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사인말이라는 건 곧 오른쪽을 수식하게 돼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리는 것은 dog, 명사를 수식하니까 뭐가 될까요? 형용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bark,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단어니까 bark는 품사가 뭘까요? 동사다. 이 동사를 뭐로 만들어야 할까요? 형용사다. 형용사로 만들어서 뭘 수식해야 할까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나 여기서 잘 들어야 될 것은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에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고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부정사를 쓰지 못하고 분사를 쓴다. 그러면 분사에는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으니까 지금은 동사 원형인 bark는 답이 되지 못하고 bark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오른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문법 문제라고 느껴서 문장을 다룰 때 1번 문제처럼 뭔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령 문장 시작과 전개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문장은 주어로 시작을 했고 이거잖아요.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고 주어 다음에는 당연히 서술어가 나와야 하지만 수식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서술어 아니면, 그죠? 서술어 아니면 수식어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설명을 하면 fold라는 뭔가요? fold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의 형태를 말씀드리면 동사의 형태는 base, 동사의 root, 원형이 있는 거고요. 동사는 동사의 현재형이 있고 동사의 과거형이 있고 동사의 과거 분사형도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면 지금 동사에 s가 붙은 것은 동사의 현재형이고 동사의 현재형은 문장에서 무조건 서술어 역할을 하고 과거형도 무조건 서술어 역할을 하지만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식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동사에다가 ed가 붙으면 동사의 ed는 동사의 과거형일 수 있고 동사의 과거 분사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지만 s가 붙으면 동사의 현재형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어 뒤에 동사의 현재형이 뜨면 서술어, 동사의 과거형이 떠도 서술어. 그러나 동사의 과거분사는 뭐일 수 있다? 수식어일 수 있다. 이 복잡한 용어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데요. 그럼 다시 주어를 읽고 서술어냐 수식어냐 했더니 is라는 뭐가 보인다? 동사. is라는 뭐가 보인다? 서술어가 보이면 주어 뒤에 서술어가 나온 게 아니라 그만큼의 뭐가 끼어 있는 건가요? 수식어가 끼어 있는 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형은 안 되고 과거형도 안 되고 과거 분사가
우리가 수식어로 쓰이고 있는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이런 거죠. 우리가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수식어로서 주어 뒤에서 주어를 수식할 수 있다. 주어에 쓰인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런 한 가지 또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결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현재 분사와 또 과거 분사가 있는데 1번 예문처럼 현재 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또 2번 지문처럼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작은 결론까지 한번 왔는데요. 우리가 3번 문장을 한번 보시면 3번 문장은 2번처럼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다. 주어 다음에는 서술어나 수식어가 나온다. 만약에 주어 뒤에 ing가 뜨면 이것은 현재 분사지만 주어 뒤에 set은 sit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sit의 과거 분사고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형이란 서술어고 과거 분사란 수식어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is라는 문장 전체의 동사가 보이면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걸까요? 이만큼은 수식어다. 수식어니까 지금 sitt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쓸 수 있고 sat이라는 과거 분사를 쓸 수 있다. 그렇다면 3번에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가 뭐냐? 이게 됐을 때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서 주로 목적어를 달고 다니는 능동적이고 진행적 성격을 지녔다라고 말하면 과거 분사는 pp로서 주로 부사나 전치사를 달고 다니는 수동적이다. 이렇게 크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럼 여기서 보면 at이라는 무엇을 달고 있나요? at이라는 전치사를 달고 있다는 사실은 빨간색에 따르면 수동적이니까 pp를 쓰는 것이 답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이런 거잖아요. 단 자동사 출신에 대해서는 수동을 운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사 출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무엇을 사용한다? 현재 분사로 표현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sit이라는 동사는 자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sit의 과거 분사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sitting을 사용하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심이 하나 생기잖아요. 타동사와 자동사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하나의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데요. 타동사와 자동사는 외형상으로는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타동사의 빈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자동사밖에 안 되는 동사들은 그 용례가 지극히 제한적이니까 타동사라는 전제로 풀라. 이 절대적 자동사들을 익혀두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타동사와 자동사를 구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장을 한번 보시죠. 4번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을 다룰 때 문장은 주어로 시작을 했다. 그렇다면 주어 다음엔 서술어냐 혹은 수식어냐를 가려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 stole이라는 단어는 steal, 훔치다의 과거형이고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건 서술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stole는 steal의 과거 분사형이고 과거 분사형은 수식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오른쪽을 힐끔 보면 문장 전체의 동사가 있으니까 이만큼은 수식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수식어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과거형을 쓰지 못하고 과거 분사형이 주어를 수식한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동사의 과거 분사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 분사 뒤에는 주로 전치사가 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건 결국엔 steal이라는 동사가 모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다. 타동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다. 조금 전에 3번 문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동사는 그 쓰임새가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사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동사들은 공부를 하시는 도중에 조금씩 챙겨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해석을 통해서 분사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동사라는 전제를 깔고 능동과 수동의 개념으로 봐라.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완벽한 자동사라면 주로 현재 분사가 답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사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5번과 6번은 우선 괄호 속을 보시면 괄호 속에 있는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분사편에서 지난번에 2020년 공무원 시험에 나왔듯이 분사편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때때로 영어에서 감정과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기쁘게 하다, 이런 거 있죠. 기쁘게 하다. 그 다음에 만족시키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만족시키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실망을 시키면 뭐가 있나요? 그 다음 disappoint.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즐겁게 해주면 뭐가 있나요? excite. 또 기분을 좀 짜릿짜릿하게 해주면 뭐가 있나요? thrill. 그죠? 그 다음에 흥미를 갖게 하다, interest. 그 다음에 우리가 당황스럽게 하다, confuse. 또 재미있게 해주다, amaze. 뭐 이런 동사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정과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만약에 그 왼쪽에 사람을 표현한다면, 이거잖아요. 사람을 표현한다면 수동적, 즉 PP의 형태를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동사들이 사람이 아닌 사물을 표현한다면 능동적, 즉 ing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난다면 지금 riding a roller coaster라는 주어는 어쨌든 사람이 아니니까 ing의 형태를 쓸 것이고요. 만족하다의 gene이라는 주어는 사람이니까
PP를 써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며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사편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우리가 문장을 다룰 때 watch라는 지각동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각동사라는 것은 명사를 목적으로 삼아서 그 뒤에 목적 보호를 갖는. 그렇다면 당연히 목적 보호에 쓰인 ing를 뭐라고 할까요? 현재 분사. 목적 보호에 쓰인 ed를 뭐라고 할까요? 과거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태. 그러면 현재 분사 뒤에 뭐가 나와서 명사인 목적어가 나와서 뭐의 상태고? 능동. 과거 분사라는 건 부사나 뭐가 나와서 전치사. 뭐라고 할까요? 수동.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했더니 breadcrumbs라는 뭘 달고 다니니까 명사를 달고 다니니까 능동적이고 능동적이라면 현재 분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식이니까 오늘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잖아요. 결론을 내리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것 중에 우리가 분사라는 것이 있고 따라서 분사는 형용사적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혹은 보호로 쓰일 수도 있으며 명사를 수식하는데 우리가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어 뒤에서 혹은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으며 보호에는 당연히 주격 보호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으며 이런 자리들 즉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나 보호 자리에 분사가 쓰일 수 있다는 거고 분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단 이거잖아요. 단 뭐에 주의하자 자동사 출신에 주의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분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